이제 강의 제목은 퍼팅 게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은 코치는 튜토리얼 NPC라는 부제로 저희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제가 지금 퍼팅 레슨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즉 퍼팅 코칭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일찌감치 게임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NPC라는 개념을 저는 일찌감치 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께 NPC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NPC라는 non-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하고요.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없어요. 지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제 있고 그 캐릭터는 스토리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퀘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연습, 튜토리얼 가이드, 그리고 분위기나 세계관을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이 NPC는 게임 안에서의 지금 역할은 방향을 잃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NPC가 코치라는 말로 바뀐다면 퍼팅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방향을 잃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NPC라는 캐릭터를 강의에 살짝 넣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NPC가 지금 저기 옆에 띄워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 NPC가 같이 도와줄 거예요. 저는 지금 투어팟 인증교육 담당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KLPGA에서 마스터 클래스의 퍼팅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부경대에서도 골프를 가리키고 있고 화지 골프 클럽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플레이어가 이제 죽을 때가 있어요. 게임이 멈출 때. 그때 뜨는 메시지입니다. 또는 뭐 루즈라고 뜨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You're failed. 여러분들 이 단어를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는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단어에 관한 부분들은 미리 저의 코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엿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긍정화해서 선수의 움직임을 좀 좋은 움직임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일화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린아이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아이 게임 화면에 이 단어가 뜨면서 게임이 멈춘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겨우 이제 아직 유치원을 오고 가는 친구일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이 뜻을 알까? 궁금했더래요, 그 작가가. 그래서 이 작가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이 failed라는 단어의 뜻을 아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흔쾌히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래요. 한 판 더 하래요. 한 판 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단어, 이 문장의 의미와 이 아이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는 달라요. 어때요? 아이의 단어에서는 되게 긍정적이죠. 한 판 더 하라고. 어쩌면 이 아이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는 엄마가 분명히 허락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게임을 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뜨면 그 시간 안에 뭐 이거고 뭐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몰라, 이 친구는. 진짜 사전적인 의미. 그래서 제가 이 첫 문장으로 이걸 가져온 이유가 저를 만나러 오는 플레이어들한테 실패를 했을 때 거기서 좌절감보다는 당신에게 허락된 골프가 허락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안에 한 판 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언제까지나 저희가 골프를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리고 이 문장을 저의 이제 첫 강의 시작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자, 이 문장 다음에는 게임 화면에는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또는 yes or no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플레이어를 데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찾아오는 플레이어라면 뭔가가 좀 스킬적으로 강화되는 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킬 강화 튜토리얼을 시작합니다. 튜토리얼은 어떤 도구에 대한 사용법,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흐름을 안내해주는 그런 스토리고요. 저의 이제 오늘 순서는 피드백, 그 다음에 언어와 튜토리얼의 설계, 저의 코칭 철학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강연을 마무리할 겁니다. 피드백에서는요, 함께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고요. 언어화에서는 움직임을 불러내는 주문서를 만드는 게 이 언어화의 목표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튜토리얼을 설계, 즉 훈련을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 훈련 설계 안에는 피드백과 언어화가 모두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 이 문장이
골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맥락이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플레이어는 고유한 루트를 가지고 있고 플레이어는 스스로 루트를 발견할 때 레벨업을 한다. 이거를 루트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방법이라고 바꿔도 선수는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했을 때 레벨업을 하게 되고 생각이 깨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어가 스스로 루트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자동화시키는 좀 훈련들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서 튜토리얼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튜토리얼은요, 관찰과 질문, 공감을 통해서 선수들을 파악하고 그 선수에게 맞는 훈련을 설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관찰에서는 퍼팅 패턴을 먼저 관찰을 합니다. 투어퍼 패턴 테스트를 통해서 그 패턴도 관찰을 하고요. 하는 동안에 특이한 동작들, 뭐 트리거라든지 어떤 위치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특정한 눈에 띄는 동작을 할 때 좀 메모를 해놓고요. 이후에 나중에 질문을 합니다. 특이한 동작을 했을 때 왜 그런 의도로 했는지 또는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모두 질문을 하고 또 메모를 열심히 해놓습니다. 그 순간에 감정들에서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 플레이어가 학습을 하는데 좀 방해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언어화라는 것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관찰과 질문, 공감을 통해서 저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은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뭐 여러 가지도 알아야겠지만 아까 안전한 탐험을 누군가 플레이어를 돕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플레이어가 친 동작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를 유도를 하고 그 시도를 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저는 코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PC하고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피드백입니다. 저희가 사전적 의미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 피드백을 함께 해석하는 훈련이라고 플레이어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플레이어가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퍼팅이 뭐 짧았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좀 미스를 했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해석하는 훈련을 함께 합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희가 피드백을 주로 하는 이유고요. 이 피드백은요,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서 본인이 친 이후에 왜 이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게 라운딩이든 뭐 아니면 연습이든 실제 시합에서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서 다음 샷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피드백 훈련을 같이 많이 하고 있고요. 함께 이 해석하는 피드백을 서로 같이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요, 투어퍼스를 하시면은 패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테스트를 끝나고 나면 나오는 결과지입니다. 결과지에서 저는 플레이어와 함께 이 퍼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 곳과 이렇게 회색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을 텐데요.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 곳은 퍼팅을 성공한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구역은 퍼팅을 미스한 위치입니다. 여기가 6시 방향이고요. 홀 방향으로 스트레이트 오르막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결과지에서 이 선수가 어떤 성향의 퍼팅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오르막 슬라이스 좀 약하죠? 반대쪽도 좀 약하고요. 지금처럼 이 대화 자체가요, 함께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처음 하는 분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세요. 그냥 어버버 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시작하죠. 오르막 슬라이스에서 지금 좀 도드라지게 실패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 방향, 이제 훅라이에서도 실수하는 패턴이 있네요. 투어펫에서는 리뷰하는 그게 있어서 태블릿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 선수가 어떻게 퍼팅을 미스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장소에서 퍼팅을 했는데 속도가 부족해서 앞에서 좀 멈췄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했는데 똑같이 실패를 했거나, 그럼 여기에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서 특이한 동작을 했다면 그때 이제 질문을 하죠. 왜 그때 트리거 같이 손을 한 번 더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어드레스를 왜 풀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자세가 불편해서 풀었어요.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시합 때 여기서 실수를 해서 그 대회를 망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섰을 때 좀 너무 떨려서 이런 동작을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것도 저도 이제 메모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 위치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면서 앞으로 플레이어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제가 먼저 읊어줘요. 앞으로는 이제 너가 이런 피드백 스스로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드백에는요,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이 있고요. 첫 번째, 아까 그 패턴 테스트는요, 결과 지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과를 저희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지식, 이 과정을 플레이어들은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것을 알려주고요. 또 수행 지식이라는 것은 결과를 일으킨 원인 동작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퍼팅을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오른쪽으로 미스를 했어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페이스 앵글이 열렸겠구나 먼저 생각을 하실 거죠. 이 페이스 앵글이 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친구가 임팩트를 하는 순간 체중이 앞으로 밀려서 페이스가 열렸을까? 아니면 단순히 손이 돌아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선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순간에 손이 돌아가는 거 혹시 느꼈니? 아니면 이 순간에 무엇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어떤 동작이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물어보고 선수가 대답하게 생각해서 그 말을 꺼낼 수 있게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선수는 결과와 원인을 알게 되고 다음번에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오늘 한 이 동작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고 스스로 리뷰하는 피드백을 스스로 내리게 될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겠죠. 너희가 이렇게 손이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앞으로 좀 해보자. 그러면은 이 연습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갈 거야. 그때 이제 언어화라는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 지식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선수가 혼자 필드에 나가서 플레이를 할 때 명확하게 자기 동작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속해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지식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미스라는 결과가 거리, 속도, 출발 방향에 대한 미스를 고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과는 미비해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코칭하는 동안 결과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하고 또 수행 지식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선수가 말을 뱉음으로써 자기 생각을 뱉음으로써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지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